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마블과 DC의 팬 모두가 썸네일의 제목을 보고 울컥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 지금 둘 중 누가 더 잘났는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 진정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코믹스와 슈퍼히어로 영화를 대표하는 두 회사의 차이를 말씀드리려는 거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That's a fake laugh. It's real. 사실 조커를 연출한 토드 필립스 감독이 실제로 저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워너에게 조커를 제작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대로는 마블을 결코 이길 수 없으니 마블이 할 수 없는 걸 해서 차별화를 두자는 거였죠. 그 결과 코믹스를 원작이나 모태로 삼되 기존의 DC 확장 유니버스와는 별개로 분리시켜서 감독에게 최대한 창작의 자유를 주는 고유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영화들을 묶어서 이른바 DC 블랙이라는 레이블로 명명하기로 했고 조커는 바로 그 DC 블랙의 첫 번째 영화입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커가 여러모로 대성공을 거둔 덕분에 DC 블랙에서 또 어떤 영화를 만들어낼지 기대되네요. You think this is funny? Is this a joke to you? 그렇다면 마블은 왜 조커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을까요? 이건 뭐 구구절절 말씀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도 정답을 아실 겁니다. 일단 데드풀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마블은 청불 영화에 인색하죠. 그 이유도 잘 아시겠지만 마블은 어디까지나 디즈니에 소속된 회사고 디즈니는 가족 친화적인 콘텐츠에 사활을 걸기 때문에 제 아무리 케빈 파이기라고 해도 독단적으로 청불 영화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마블을 포함한 디즈니의 모든 영화에서는 담배 피는 장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마블의 경우는 코믹스에서 담배 피는 캐릭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의 계열사가 된 이상에는 절대 안 됩니다. 유일하게 담배로 유명한 실존 인물을 다루는 작품이라면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한 게 고작일 정도로 매우 엄격합니다. 담배니까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극도의 제약이 다른 쪽으로도 가해진다면 자칫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참 희한한 게 담배는 무조건 금지하면서 술 마시고 난리 부리는 건 잘도 보여주죠. Think she wants the Gallagher?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디즈니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얼마나 보수적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 최근에 나온 로버트 아이거의 책을 보면 디즈니는 마이클 아이즈너 시절에 이미 마블에게 눈독을 들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디즈니의 경영진들은 마블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거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가벼운 논의 차원에서 끝났었지만 세월이 흘러 마블을 인수한 후에도 디즈니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서 지금은 마블의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했을 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 마블이 스파이더맨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홈커밍의 스파이더맨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의 경험 덕분에 한껏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나머지 의욕이 과도하게 앞선 탓에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걸 민폐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건 존 와츠 감독이 스파이더맨의 실수를 무겁지 않거나 유쾌하게 그리는 동시에 스파이더맨을 아직은 초보인 슈퍼히어로로 다룰지언정 관객들에게 밉지 않게 다가가도록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성장통의 일부로 전달했었죠. 스파이더맨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에게 보편적인 이해와 공감이 가능한 인간성을 부여하는 게 바로 마블의 영화가 관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 보면 이 장면도 단순히 유머의 차원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Bullied by 반면에 DC는 캐릭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때때로 무심해 보일 만큼 굉장히 과감합니다. 예를 들어 맨 오브 스틸이 개봉했을 때 슈퍼맨의 팬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거의 전부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건 뭐 민폐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파괴를 일삼았기 때문이죠. 홈커밍의 스파이더맨처럼 맨 오브 스틸의 슈퍼맨도 초보라서 그랬지만 파괴의 스케일부터가 어마어마했던 데다가 인간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매우 기본적인 이성을 잃고 날뛴 데 따른 재앙에 가까웠다는 것에서 스파이더맨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설상가상 스파이더맨은 배를 두 동강 냈을 때조차 인명피해가 생기진 않았으나 슈퍼맨은 이게 악당인지 영웅인지 분간이 안 되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사망자를 낳는데 본의 아니게 일조했습니다. 게다가 조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까지 했으니 슈퍼맨의 팬들이 화를 낼 만도 했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도 슈퍼맨을 좋아하지만 이때만 해도 나름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해 넘겼었는데 몇 년 후에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슈퍼맨을 묘사한 방식도 싫었지만 특히 배트맨은 갑자기 염세주의를 보여주질 않나, 총을 쏘질 않나. 급기야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이 장면을 보고는 DC의 과감함에 화가 났습니다. I don't want to do this in front of your daughter.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부터 배트맨으로 하여금 정도를 벗어난 폭력을 휘두르게 하더니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로 그려버리는 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혹자는 데드샷이 반항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건 저도 동의하지만 제 요지는 애초에 굳이 배트맨이 저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데드샷과 딸의 관계를 각인시키기 위해 배트맨을 이용한 셈이라 화가 났던 거지만 아쿠아맨을 보고 저건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Please! You killed innocent people! You're asked to seek for mercy. 방금 저 장면을 보면서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혹시 저뿐인가요? 오죽했으면 DC가 앞으로는 악당에 대해 무관용을 내세우려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무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부탁하는 것마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하면서 자비 따위는 베풀지 않는 아쿠아맨은 마블과 DC를 통틀어 분명 전해본 적 없는 캐릭터입니다. 배트맨도 그렇고 아쿠아맨도 그렇고 홈커밍에서 스파이더맨이 위험을 무릅쓰고 벌처를 구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이렇게 DC는 캐릭터를 과감하게 다루는 건 좋으나 그 이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팬들이 반항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캐릭터에게 가해진 과감한 변화가 이야기에 온전히 반영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새삼스럽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이 대표적이죠.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이 저지른 무지막지한 파괴를 발단으로 삼았지만 정작 실상은 배트맨이 슈퍼맨에게 반감을 갖는 소재에서 그칠 뿐입니다. 심지어 슈퍼맨이 궁지에 몰리는 계기조차 맨 오브 스틸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렉스 루터의 조작에서 시작됩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관계를 떠올려 보시면 DC가 실패한 이유는 더더욱 명백해지죠. 만약 DC가 배트맨의 단독 영화를 먼저 만든 후에 렉스 루터를 제외한 두 캐릭터에게만 집중했더라면 적어도 관객들로부터 이해와 공감은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조바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Why did you say that name? Stop! Please, stop! Why did you say that name? It's his mother's name! 마블과 DC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마블이 유독 캐릭터를 애지중지하면서 조심스레 다루는 건 디즈니에서 중시하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 동시에 역시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 가꾼 캐릭터 하나는 각종 부가상품의 판매로까지 이어지니 영화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하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워너라고 해서 돈 앞에 초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토드 필립스 감독은 조커를 제작하려고 할 때 워너로부터 우리가 조커 잠옷을 팔고 있는 거 알지? 라는 메일을 받았던 것 외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조커가 악당이라곤 해도 이 영화는 현실과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다가 논란을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걸 충분히 감지했을 테니 워너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번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후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죠.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노파심이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누가 더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블은 케빈 파이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을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지금의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고 그런 마블을 섣불리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졌던 DC는 노선을 바꿔서 조커 같은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영화를 제작해 새로운 결실을 얻었으니 양쪽 다 서로에게 없는 장단점을 가진 거죠.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DC가 마블의 장점을 취하는 것보다는 마블이 DC의 장점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데드풀의 작가가 마블로부터 R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는가 하면 뜬금없이 프리퀄이 된다고 해서 의아하게 만들었던 블랙 위도우는 조커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는 분리된 영화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마블이 됐든 DC가 됐든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건 관객의 입장에서 즐거운 일임은 틀림없으니 부디 우리끼리 싸우진 맙시다.